이번 여행지는 이탈리아의 시칠리입니다. 자, 시칠리. 어떤 인상이십니까? 아주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섬으로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름부터 좀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칠리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옛날 이야기예요. 오늘날의 시칠리가 아니라 뭐 19세기 좀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19세기의 시칠리의 모습,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이 책입니다. 말라볼리아가의 사람들이라는 책입니다. 말라볼리아가라고 하니까 그 말라볼리아라는 성을 가진 집안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겠죠. 자, 작가는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은 조반니 베르가라는 분인데요. 1840년생입니다. 그러니까 19세기 사람이고, 이 책은 19세기 이야기죠.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작품을 저는 이 조반니 베르가라는 작가를 잘 몰랐고요. 그래서 이 책이 처음입니다. 이번 작품은 이걸 처음으로 이제 접했는데, 이 사람이 원래 시칠리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작가가 그 작품에 이제 천착하는 바는 패배자입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이 작가 서문이 있습니다. 작가 서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진보의 물살을 일으키는 인간 활동의 동인을 근원에서 보다 소박하고 물질적인 수준에서 다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이제 근대로 넘어오는 이런 막 놀라운 진보가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인간과 물질이 그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겪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역사의 수레바퀴에 깔려가는 사람들의 그 실패하는 모습, 패배자의 모습, 이런 어떤 그 모습을 자기가 그린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 오부작인가요? 오부작인가에 대한 구상을 밝힙니다. 그 첫 번째가 말라볼리아가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자기 사회적인 지위를, 그러니까 뭐 여긴 부도 될 수 있고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런 사회적인 지위를 상승시키려고 하는 그 노력, 그 분투, 이런 것들을 그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말라볼리아가의 사람들에서는 우선 물질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려는, 그러니까 먹고 살려는 노력,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스트로 돈 제수알도라는 두 번째 작품을 가서 그 이제 부르주아의 삶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이라 공작 부인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계층 상승을 이룬 사람의 그 허영과 그 허영에서 이제 좌절하고 다시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것이 거지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그리고 그 다음에 시피오니 의원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그 허영에서 벗어나 더 큰 야망을 추구하다가 실패하는, 그 다음에 호사스러운 사람들, 이것은 이제 그런 열망, 허영, 야망 이런 것들을 모두 뭉뚱그려서 이제 그것을 추구하다가 고통을 겪고 그래서 이 쇠약해서 쓰러져가는 이런 사람을 그리겠다, 이런 방대한 작품 구상을 머릿말에서 밝히고 있고, 그 첫 작품이 말라볼리아가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 5작품을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두 번째 작품은 완성을 했고요. 그 다음부터는 거의 세 번째는 시작했다가 그만둔 건가 그렇고요. 그 다음부터는 아예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 해설에서 밝히는 것을 보면은 그 첫 두 작품이 별로 성공적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제 그랬던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뭐 아무튼 그래서 이 작가가 구상하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책이 바로 그런 구상 속에서 씌어졌다는 것,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작가 소개는 그 정도로 하고요. 이 책의 스토리를 보면 이 말라볼리아가라는 사람들은 시칠리의 한 마을에 가난한 어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면 이제 시칠리아라고 하면 뭐 굉장히 낭만적이고 사람들이 아주 그 목가적인 삶을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은 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등골이 빠지게 일을 해도 빵 한 조각 입에 들어가기 힘든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생활을 하냐 하면은 그것들은 전부 다 이 돈 많은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다 빼먹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라볼리아가에는 이제 그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냐면 이제 할아버지가 등장을 해요. 이 가족의 그 가족의 어떤 수장이죠. 그래서 파드론 느토니라는 파드론이라는 게 이제 뭐 아버지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아버지 느토니가 있고 그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손자 느토니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뭐 여러 가지 별명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이 마을 일상에서 부를 때 이름에 별명을 붙여서 뭐 막 불러요. 그래서 이 느토니 파드론 느토니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 또 그런 경우고요. 그 다음에 뭐 오리다리니 무슨 뭐 이런 별명들을 많이 붙이는데 이 번역서에서는 이 그 맞손자가 또 이름이 느토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파드론 느토니, 그냥 느토니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이 파드론 느토니가 뭐 그런 대로 배도 한 척 있고요. 그럭저럭 이제 먹고 사는데 자, 그때만 해도 아까 요즘 뭐 어족 자원이 고갈되고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때도 그런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고기잡이가 좀 잘 안 되고 이러니까 뭔가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서 뭐 새로운 사업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순박해요. 그래서 잠두 거래를 합니다. 잠두 거래를 하는데 이걸 사서 자기 배에다 싣고 그 이제 그런 상업 도시에 가서 팔면은 이문이 많이 남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기예요. 사기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 잠두의 질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걸 싣고 갔다가 오지를 못하고 싣고 가다가 배가 침몰을 해버려요. 파선을 하면서 그 배를 몰고 나갔던 아들이 죽어버립니다. 그럼 이 잠두를 사는 것도 누군가가 투자를 해서 돈을 빌려서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서 물건을 사서 배에 싣고 가서 팔아서 빌린 돈을 갚고 그 이익을 가지려는 이런 계획이었는데 배가 파손해버렸으니까 다 모든 것이 허사가 돼버린 거죠. 거기다가 집안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아들마저 죽어버렸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분투가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노인은 지금 전 재산을 잃는 이런 손해를 보게 됐죠. 그런데 여기에 투자한 사람은 아무도 손해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투자를 한 사람은 자기 돈 다 받아야 되고 그걸 위해서 온갖 그 수단을 다 강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순박한 노인을 속이고 막 이럽니다. 그런데 이 말라볼리아가 사람들은 그래도 그것을 빚을 갚고 자기들이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막 열심히 일을 합니다. 뭐 날품팔이도 하고 무슨 뭐 멸치를 절여서 뭐 파는 그런 것도 하고 재봉일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그 손자 손녀 뭐 아들 딸 이 며느리 뭐 해서 다 그냥 온갖 일을 다 해서 돈을 모읍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자기들이 살던 집이 날아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경매에 넘어가는 꼴이 되는 거죠. 요새식으로 말하면. 근데 그것도 이 친구들이 사기를 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시칠리아가 참 이 아름답고 순박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가난한 어부들은 아주 순박하고 순진하고 때묻지 않은,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고요. 거기에서 뭐 그 시의원이니 무슨 그 지도급 인사들 있죠. 그러니까 뭐 거기서 행정을 본다든가, 또 그 세관 업무를 담당한다든가, 치안을 담당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모두가, 그리고 또 부자들은 모두가 이 가난한 사람들을 등쳐먹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알고 이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걸 이용을 해서 온갖 것을 다 빼먹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절대로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배도 어구, 그러니까 거기에 하는 어구, 그 다음에 그 뭐 배에 동력이 필요하다면 그런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이 돈이나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이 어민들에게 빌려주기 때문에 그 수확물에서 이익은 자기들이 다 차지하고 나머지를 이 어부들이 나눠 갖는 겁니다. 그런 구조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어부들이 얼마나 그 순박하고 순진하냐 하면요, 그 고기가 안 잡히는 이유를 그 징기스니, 그러니까 동력을 가진 큰 배들이 와서 엔진을 움직이니까 고기들이 놀라서 다 도망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전신주가 생겼어요. 비가 안 오면은 저 전신주의 그 전기줄이 물을 다 빨아들여서 비 안 오는 곳으로 갔기 때문에 여기 물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그 뭐 어떻게 보면 뭐 말 타고 다니고 전기도 없고 이런 시대에서 이제 근대로 넘어오는 시기니까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만도 하죠. 우리 나라도 아마 과거에 그런 시대에 그런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똑같은 겁니다. 그런 상황을 지금 이제 그리고 있는데, 여기 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책이. 그래서 주인공이 그 말라볼리아가 사람들이지만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다 등장을 하는데, 처음에는 도대체 누가 누군지 이름도 헷갈리고, 무슨 이름도 우리나라 이름처럼 뭐 철수, 영희 이런 게 아니라 되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뭐 베스파치아노 뭐 이런 식으로 막 길게 나가니까 이름 뭐 만자카루베의 딸 뭐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나 처음에는 도대체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고요. 그런데 그런 모든 사람, 이게 주인공이라는 사람이 뭐 딱 부러지게 느토니, 할아버지 느토니, 손자 느토니가 물론 그 중심 인물로 역할을 하긴 하지만은, 그 사람들 중심으로 스토리가 전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마을에 온갖 잡다한 일들이 다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그 속에서 이 말라볼리아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산만하고 복잡한 것처럼 보이는데, 읽다가 보면 그 시칠리아의 19세기의 그 어떤 근대의 초입에 시칠리아 한 마을에 거기에서 사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다 묘사가 되면서 그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영화로도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옛날에. 이탈리아에서 이걸 아마 영화화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 그렇네요. 1948년 비스콘티 감독에 의해서 영화가 돼가지고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황금 사자상을 받지는 못하고 후보에 올랐던 그런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읽으면서도 이게 영화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그 마을 이제 아이들이 자라서 처녀 총각이 되면서 서로 막 신랑감을 찾고 신부감을 찾고, 자기들끼리 말이죠. 그 창문가에 막 얼찡거리고 뭐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데, 또 시집을 가려면은 또 뭐 집안끼리 또 이렇게 재보죠. 그런 모습. 그러니까 말라볼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망해버렸으니까 그 결혼을 하려고 하던 이 정년기에 있던 손녀는 결국 그 결혼은 깨져버리고 이런 상황이 빚어지는 거죠. 또 그때 이제 처녀들은 또
지참금을 가져야 또 시집을 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먹고 살기 위해서 또 밀수를 하고, 밀수하는데 또 그것을 단속하는 인간, 그리고 그것을 뭐 또 폭력으로 칼로 찌르고 뭐 이런 일들이 막 여러 가지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라볼리아가는 참 지질이 안 되는 집안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그 장손자도 떠나고 뭐 이런 상황이 빚이지. 물론 그 중에 한 손자는 집을 되찾긴 합니다만은. 자, 그래서 결국 이 근대화의 어떤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거기에 깔려서 신음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서민들의 어떤 애환이랄까, 이런 것들. 그래서 그 패배자의 모습을 그리면서 그때 시칠리아 의 상황을, 시대상을 잘 드러내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뭐 모든 세상의 모든 문학 작품이 그렇습니다만은 그때 시칠리아의 모습만일까? 아니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상황이 결국은 사람 사는 데는 다 비슷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또 현대에다 비유를 해도 또 비슷한 그런 어떤 모습. 역시 인간이라는 어떤 인간 삶에 내재된 고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묘사해서 드러내 보이는 그런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탈리아의 19세기 작가 조반니 베르가가 시칠리아의 한 한적한 어촌에서 벌어지는 온갖 인간 군상의 삶의 단면을 모아놓은, 그래서 어떤 실패하는 인간상, 근대화의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고통받는 인간상을 그린 작품 말라볼리아가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